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당선 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수도권 과잉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이지만 글쎄요, 혁신도시 시즌1의 성적표 엇갈리는 그 평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될 혁신기업도시 시즌2에는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 국회방송과 함께하는 특별대담, 오늘은 혁신기업도시 시즌2를 설계한다라는 주제로 국회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 4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찬 그런 느낌인데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임의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죠.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원석입니다. 네, 그리고 박수영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지역 민방위 함께 만드는 특별 대담, 지금 한 4차례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여야 의원이 함께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반가운데 4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지역구가 다 있으시니까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의원님부터 좀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저희 원주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함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원주 발전에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21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함께 있는 여러 의원님들 만나 뵀을 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21대에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 또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건 저희 모임 결성한 이후에 거의 매주 이제 조찬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잠시 멈춰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주 의원 부탁합니다. 예, 저는 전북 혁신도시가 소재한 전북 전주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균형 발전 논자입니다. 혁신도시가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혁신도시 시즌2를 주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완해야 될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 발전 국가의 꿈을 혁신도시가 반드시 이뤄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송원석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혁신도시가 위치한 경북 김천의 송은석입니다. 김천은 포도와 자두 그리고 호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작황이 좋지가 않아서 농민들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산업이나 인구 증가면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김천에 위치하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문현 금융단지라고 하는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혁신도시 시작하고 나서 동네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한계도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한계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 간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많은 의원들 간에 비슷한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있고 이런 의논들이 결실을 맺어서 시즌2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게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논의하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국회 중이니까 내부는 자주 만나시죠? 네. 그럼요. 예. 뭐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 활동 때도 보시고. 근데 자주 보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따로 만나는 게 있는데 혁신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 그러니까 네 분이 다 공통점이 있으신 거죠. 예, 네, 혁신 그렇습니다.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당 간사시니까 송기현 의원께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우선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관한 현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네.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21대 국회 안에서는 지금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모임이다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국회는 좀 바쁘지 않습니까? 예. 나름 그죠? 근데 매주 한 번 정도씩은 아침에 일찍 조찬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의 현실 아이디어도 또 공유를 하고 예. 또 서로 또 입법을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네. 저희들 모임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또 전체적인 큰 틀의 토론을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정도의 그 부분별 토론회까지 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좀 누그러지면 계속 이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모임인데 더 의미 있는 것이 야는 야, 여는 여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여야가 같이 모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원석 의원님, 이 모임을 하게 된 배경 다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아유, 지금 송기현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김천에서 태어나고 예. 자랐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역구를 김천으로 갔는데 예. 김천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옴에 따라서 지역에 상당히 보탬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혁신도시를 더 많이 발전시켜서 김천이 더 도약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군데가 있는데 이 공동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송기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얘기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에 단초를 만들어 보자 네. 하는 점에 적극 동의해서 이렇게 모임이 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수차 이제 논의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정기국회라든지 또 그 다음에도 같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적극 협조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네.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들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김성주 의원님 예. 얼마나 자주들 모이시는 거예요? 사실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예. 지역에서 일찍 이렇게 올라와서 김밥을 그러세요? 아침으로 말고 더 좋은 것도 죽도 있었다가 그럼 송기현 의원님이 준비하십니까? 저는 김밥 기억밖에 안 납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우리 예. 국가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에 예. 대해서 토론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네. 뭐 여야가 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잘 진행하고 공동 토론회도 같이 대규모로 했었는데 예.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임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그 회의실도 봉쇄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개인 의원실 방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멈춰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모이시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혁신 도시의 조성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아직은 더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있는데
집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냐 싶어서 집행 기능을 갖는 좀 행정위원회를 개편하자고 하는 그런 안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기하고 그거를 입법으로 연결해 보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네. 여기 세 분 의원님들은 다 재선이신데 네. 지금 저 박수영 의원은 초선이세요. 네. 초선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으셨을 텐데 네. 이 모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모임들이 있고요. 여러 곳에서 뭐 초청도 해주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모임들이 이제 중앙, 국가 네. 이슈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중앙과 지방,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이런 모임인데 드문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뭐 지역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지 중앙만 발전해 가지고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또 경기도 부지사도 했고 저 부산시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과 중앙과 지방에 함께 성장하는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우리 송기원 의원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덥석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 초선 의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와서 스터디 모임도 있고 소모임들도 많은데 네. 몇 개 모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3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 예. 그 플러스 알파는 이제 예.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이라는 그 형태로 하게 됩니다. 저는 예. 지금 보니까 7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7개 모이면 하루에 한 개씩 일요일도 없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매일 7시 반에 예. 모임을 쭉 하다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없어져서 한숨 좀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바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민방 특별 대담에서 여러 차례 저희가 언급했고 다뤘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기업 도시는 사실 좀 낯설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원 의원께서 네.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는 이제 공공으로 네. 개발하는 것이고요.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돼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 개발에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자급자족형 네. 발전 도시로 만드는 그런 걸로 했는데요. 현재 4군데가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가 원주에 있고요. 한 군데는 이제 충주에 있고, 한 군데는 태안 서산에 있고, 그다음 하나는 영암 해남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충주하고 원주의 경우는 그래도 상당 정도의 분양도 되고 기업도 입주를 해서 기업들에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태안이나 아직 영암 해남 쪽은 아주 약간 초기 단계가 있어서 네.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네. 하면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분의 의원들께서 지역 구조, 지역의 혁신 기업 도시로 지정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곳에 네.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 도시가 얼마나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는지 그 부분도 듣고 싶은데 먼저 송원석 의원님께 이번에 들어볼까요? 이 혁신도시를 만들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또는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역의 인구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노력해온 결과로 지역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계속 많았었는데 네. 2015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유사하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동반한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아쉬운 것이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섰지만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나 생활 여건이 네.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주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해 왔을 때 이 혁신도시의
그 임직원들 이주율을 가족 동반 이주율을 평가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더 많이 가족들이 이주해 올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혁신 기업 도시 얼마나 뿌리 내렸는가에 대한 평가 박수영 의원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 지역은 부산 문현동입니다. 금융 중심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방금 송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정주 여건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이 이제 제2의 도시다 보니까 지하철도 들어가고 뭐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별로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이 기업들이 공기업들이 아직도 서울로 저 본가는 있고 혼자 내려와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예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 요건이긴 하지만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 내려온 기업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역의 내재적인 특성과 연결이 돼야 된다. 즉 지역의 특성하고 내려오는 기업들하고 매치가 잘 돼야 네. 완전히 이주를 하고 정착을 할 텐데 이게 매치가 안 되면 따로 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현금융단지 같은 경우는 금융은 뭐 서울도 있고 여러 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특별히 문현동을 이제 금융 중심지로 혁신 도시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은 바다라고 하는 부산의 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금융, 조선, 해양, 뭐 관광 이런 쪽에 바다와 관련된 바다라고 하는 내재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산업과 그거와 관련된 공기업들 이런 게 내려와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막 그 쪼개듯이 막 나눠준다고 이게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하고 완주군에 걸쳐 있습니다.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가장 넓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완주로 내려와서 농진청을 기반으로 하는 농생명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17년 사이에 이전을 해서 연기금 중심지를 새롭게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전북 혁신도시는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일자리 증가율 1위, 그다음에 기업 유치 실적 3위여서 경남, 진주, 그다음에 전남, 나주에 이어서 상당히 좋은 그 실적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실제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옮겨오신 분들이 상당 부분이 아까 부산과 마찬가지로 주말이 되면 다시 또 서울로 다 올라가게 되어서 뿌리 내리는 데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내려온 거지만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그 산업과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과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의 집적을 통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기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같이 오면서 원주가 중부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관한 비전도 잘 보고 있는데 앞서 세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것 동일한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뭐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에 왔지만 공공기관 연관에 되어 있는 기업의 유치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 저희 노력을 하는 한편 또 기업들이 와서 같이 이주해서 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이전하도록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뭐 세제나 여러 제도 같은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도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네. 특히 지역의 경우에 가장 부족한 것이 인적 자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공기관과 그 이전한 기업이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가? 네. 뭐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거겠죠. 거기에 관한
저희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도 스스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 내부에서 창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뭐 그것을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문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주 여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투자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셨는데 송원석 의원님 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주 여건 개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원래는 이제 광역권의 교통 개선 대책 이것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김천, 경북을 포함해서 5곳의 혁신도시에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자체가 아직까지도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개선 대책이 우선적으로 꼭 해결돼야 될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20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라 설문조사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설문조사에 보면 주거 환경 자체에 대한 부분은 57% 정도가 만족이라고 했는데 의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 부분은 30% 초반 정도밖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천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선거를 할 때 쭉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혁신도시에 왔는데 병원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 병원이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꽤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천에 들어서 있는 경북혁신도시는 인구 한 2만 5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숫자로는 대형 병원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들 가족들이 이주해 왔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좀 낮지요. 그리고 애들이 어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병원을 자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이상, 고등학생만 되면은 학교를 잘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도 부모님들이나 본인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역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 수준 높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그리고 교육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기업 투자 환경이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송 의원님께서. 우선 세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개혁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저희 모임 같이 가신 그 두 번 성원석 의원님하고 박수 의원님은 행정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성원석 의원님은 재정 분야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또 박수 의원님은 행정 분야에 굉장히 오래 계셔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업 이전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그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R&D를 하는 경우에 R&D라는 부분에 대한 세제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서울서 이전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역에서 그것을 양성해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양성할 때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들한테 사실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 그 외에 더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박수영 의원님? 우리 송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학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얻어내려면 중앙에 가서 어필을 해야 되고 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방자치 실시한 지가 25년이 넘었지만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된 실권이 없습니다. 아까 송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세제 혜택 하려면 전부 국회에 와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지방세조차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자치단체가 특별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줘야 글로 갈 텐데 네. 이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혁신기업도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서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쟁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비슷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도를 중앙에 다 갖고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금을 더 깎아주고 싶어도 깎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네. 지방으로 권한이 많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예, 그 인재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해서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 인재 그 채용하는 할당제가 지금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지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지금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해가지고 새로 이제 그 공공기관들에게 일괄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네. 블라인드로 하다 보면 지역 인재가 제대로 확보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인재들은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바로 취업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인데 경북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과 네. 경북 주변에는 사실 그 대학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부분이 대도시로 이제 빠져나가서 곧 대학을 마치는데 대도시에 나가서 교육을 마치고 연어가 회귀하듯이 다시 지역에 와서 지역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지역 인재 채용에 거기도 포함을 시켜주면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경우에 그 당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그 지역 인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부라도 지역 출신 인재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별 대담 혁신 기업도시 시즌2를 설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송원석,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체는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판 뉴딜과 혁신 기업도시 시즌2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주 의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일수록 피해가 크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과도한 집중을 좀 분산시키고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K 뉴딜의 기본적 방향은 수도권 뉴딜이나 대기업 뉴딜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역 뉴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새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판 뉴딜은 혁신도시 시즌2하고 잘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역에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먼저 선도적 역할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시장을 개척하지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역할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각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밀고 나가고 있는 K 뉴딜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저희가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농진청이나 국민연금공단, LX 공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지역의 뉴딜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토론회를 전라북도와 이전한 공공기관과 정당이 같이 주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이제 무엇을 주는 게 아니고 지역 스스로 새로운 자생 방안들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진정한 지역 뉴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혁신도시가 또 이전 공공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기관 2차 이전 또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또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들도 많고 자칫 과열 양상으로 또 치달을 위험성도 있고 한데 그럼 이 부분이요. 지자체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석 의원님? 이게 이제 한정된 재원을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은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경남에 가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김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렇게 통합이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법이 통과되었고 국토부에서 좀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 건지 하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균형 발전의 취지에 따라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던 그 당초의 균형 발전 취지에 맞게끔 한쪽에 쏠리지 않고 여러 곳에 제대로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소라든지 지사라든지 교육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치를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다시 혁신도시들의 2차적으로 만약에 이전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도시의 그동안의 발전 과정이나 그 여건, 그다음에 특성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일단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그 지역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하나씩 조성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이제 김성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가 2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되거든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완결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리고 그 지역이 할 수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그 지역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인력을 어떻게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고 그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박수영 의원님? 예, 제가 이제 인사혁신처에 근무를 하고 청와대 인사 수석실에 또 근무를 해서 아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인재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한국판 뉴딜부터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30년까지 엄청난 돈을 부어서 한국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게 이제 한국판 뉴딜인데요. 그 정책들이 또 이제 중앙 중심으로 중앙에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각 부처별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실정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중앙의 시각이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제2국무회의, 제가 제2국무회의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장들하고 시도지사들이죠. 17개 시도지사들하고 만나서 지방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이런 국무회의를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의 계획 수립할 때도 17개 부처가 아니라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견도 바로 반영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쭉 뉴딜을 플랜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중앙 중심의 플랜들입니다.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도 너무 많고요. 허수가 많아서 자칫하면 돈은 많이 넣고 지역 발전에는 기여를 못할 우려가 있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질의하셨던 지역 인재 부분, 인재는 우선 교육 여건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나온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공공부문 취업, 정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역시 기업의 유치가 제일 중요한데 기업 유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여건을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다시 갑니다마는 제2국무회의 같은 걸 통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하지 네. 정부 일자리만으로는 안 된다. 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만의 힘이 아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우리 지역에 오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막상 또 유치한 후에는 그냥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혁신 기업도시 완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어떻게 해야 될지 송기현 의원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교통 여건 개선은 지방자치단체 역할로 좀 맡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공기관과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나가는 그 노력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노력을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서 송원석 의원님이나 박수 의원님, 그때 우리 김성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중앙의 모든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네. 그냥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도 중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하려면 지방자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집행체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집행체제가 작용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편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은요. 공공기관과 그 도시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업을 한 대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네.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하면서 저도 좀 그 기분이 좋고 이런 게 그 여기 네 분은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안도 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을 해주시고 이래서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여야 의원을 이렇게 함께 모시니까 여야 의원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되게 그 대립하고 약간 좀 갈등하고 격한 논쟁으로 흐르고 막 이랬는데 오늘 토론 분위기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지역을 좀 살려보자 이런 분위기라서 아, 참 좋고 제가 아주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지금까지 방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소재로만 부르고 이런 걸로는 안 불렀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송기현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건데 수도권 과밀화요. 네.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제 역사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과 저희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은 번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었는데요. 네. 저희들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신하가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임금님을 향해 절을 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남은 제주로 보내라.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깨야 됩니다. 네. 사실 인식도 깰 뿐 아니라 인식 깼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자, 그런 면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도구가 될 수 있다, 수단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도시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만 가지 않고 수도권 쪽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에서도 살아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주는 네.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송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권 과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양론이 다 있습니다.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한쪽에 이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지역이 골고루 분산해서 배치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좀 약간 행복이나 복지 쪽 기준에서 그렇게 또 얘기한 되어 있고요. 양쪽 이론이 다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는 이 모든 그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구라든지 그 사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 도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역 인재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또 조금 범위를 좀 좁혀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입장에서 좀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출신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라든지 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동반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라든지 할 때 대출을 지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에 이주해 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가족 동반 이주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네.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 과밀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국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국회 의원님들도 수도권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분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의원님들의 얘기가 좀 묻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절박함의 강도가 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이미 예. 잘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똘똘 뭉치는 절박함이 예. 강도가 약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똘똘 뭉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더 문제는 큰 흐름이라고 봐요. 중앙정부의 역할에서 선진국을 보면 중앙에 사느나 지방에 사느나 삶의 질이 거의 비슷한 뭐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게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복지국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중앙이 전국적으로 내셔널 스탠다드를 똑같이 복지를 하고 싶은 그래서 중앙이 더 강력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일상화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중앙과 지방이 다 같이 살게 된 상태에서 조금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지방은 아직 갖춰지도 않았는데 그 흐름은 또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지금 위험하고 절박하다. 그런 절박감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숫자로는 중앙이 더 많지만 네. 지방의원들의 절박함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 수도권 의원님들이 더 많은 거는 여당이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거 뭐 싸움을 붙이려는 건 아닙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야를 넘어서 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뭉친 거거든요. 예. 사실 이제 과거의 민주당은 호남 중심 정당이었죠. 그러니까 그쪽에 목소리 대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도 완전 수도권 정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갈수록 국정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그런 그 싸움으로 가지 말고 상생 전략으로 가야 된다. 또 지역도 경상도, 전라도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만드는 게 저는 균형 발전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번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분산책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자. 그게 균형 발전의 철학이 한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끼리 연대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부산에 우리 박수 의원이 계시는데 부산의 문현주가 금융중심지 지정돼 있잖아요. 서울의 여의도 부산의 문현이 있는데 지금 전북 혁신도시가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견제가 있어요. 아니, 부산도 10년 동안 진전이 없는데 전주가 경쟁에 뛰어들면 다 같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서울은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산은 해양 파생으로, 전주는 국민연금 기반의 연기금 중심지로 발전하면 삼각편대, 제가 금융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균형 있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지역 간에 서로 간에 경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울과 지방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게 그게 저는 균형 발전의 올바른 전략을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혁신도시 포럼이 네. 여야가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입니다. 지금은 첫 발을 내딛는 단계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이 모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법 활동은 필요하다 하는 게 있으면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송기현 의원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이나 경제적인 사정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흩어져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들었고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지금 국가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더 발전해서 효과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국가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고 그 주체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기업과 사람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국회가 입법과 제도로서 이걸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함께 실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 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목표는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 예, 미국의 레스코레라나 주에는 샬럿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인구 원래 한 40만 정도 되는 전형적인 농업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가 자리를 정하면서 불과 10년 만에 인구가 87만 명, 금융업 종사자가 9만 명인 뉴욕에 이은 제2금융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를 국민연금 기반의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터무니없는 망상한다라고 저를 비난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샬럿이 가능한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뭔가 지방에서도 뭔가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 이전뿐만 아니라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이거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나 여야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혁신도시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2단계로 시즌2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송원석 의원님. 예, 뭐 할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제가 20대 국회 때 추진했다가 마무리 못한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혁신도시 입장에서 보면 지역 내에 다른 곳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자면 대구나 경북의 다른 도시에서 김천으로 오는 경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임직원 이전해온 분들의 가장 큰 아쉬움이 교육, 의료, 그리고 문화, 스포츠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서울에서 민간이 그냥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고 지역의 의료의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그런 분원이 김천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역의 의료 수요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전국의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들이 각각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성사가 된다면 특히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혁신도시 관련 있는 우리 의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가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영 의원님. 예, 저희 지역이 부산은 이제 금융 중심지인데 네. 역시 부산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산업들, 뭐 해양, 조선, 물류, 관광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시즌 1에서 본 것처럼 공기업만 내려온 거, 이 중앙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배치해 주는 거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진정한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즌 2로 들어가면서는 공기업을 넘어서 기업들이 들어와야 진정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나오는데 예.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뭐 땅을 좀 더 싸게 준다든지 세금을 좀 더 깎아준다든지 LTV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시즌 2를 시즌 1처럼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해봐야 다시 질적인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이쪽으로 많은 노력을 우리 함께 경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 이걸 오늘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송기현 의원, 김성주 의원, 송원석 의원, 박수영 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별 대담 혁신 기업 도시 시즌 2를 설계한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